고수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대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 조길련입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G20에도 들어간 나라로서 이렇게 책임감이 없다고 하면은 한 국민으로서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미국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지 주체와 대체가 뒤바뀌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수권을 찾아오면은 그 대신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걸음을 걷더라도 내 발로 걸어야지 남의 발로 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좀 힘은 들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 일정 부분이 속국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연간 국방비가 34조 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디다 쓰는지 전시작전권 하나도 못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역시 기사님 발언대로 시작했습니다. 최근 전환 시기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기련 기사님께서 귀한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이 키워드는 덕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나눠보죠. 8888님, 예, 오랜만에 뵙는 문자네요. 문자 번호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으로 얽혀 득이 되어주는 사회입니다. 진정한 덕을 쌓고 덕을 베푸는 사회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셨고요. 또 2509님, 비자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주, 후손들도 있을 텐데 남은 인생 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으로 바라본 세상, 예, 오늘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지금 열려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출발하죠.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경기 소식 전해졌는데요. 시즌 8승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8승은 했는데 내용이 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예. 오늘 토론토를 상대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9안타를 맞고요. 4실점을 줬는데 볼넷은 2개, 또 삼진은 3개를 잡았습니다. 오늘 다저스 타자들이 워낙에 잘 쳐줘서 류현진 선수가 10대2로 크게 앞선 6회 말에 1사 1, 2루에서 교체됐는데요. 다저스가 결국에 14대5로 이기면서 류현진 선수가 이제 8승은 거뒀습니다. 동료 선수들의 덕을 좀 많이 봤네요. 예, 전반기와 좀 다시 지금 다저스 타자들과 불펜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 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점수를 많이 줬는데 이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6이닝을 못 채웠었습니다. 예. 후반기 첫 등판인 오늘도 6회를 못 마치고 교체되면서 투구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개나 돼서 초반부터 좀 투구수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그래도 류현진 선수 강점이 항상 위기 상황을 병살타로 처리하는 건데 오늘도 2번이나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대량 실점은 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 간 뒤로 지금 한국에서보다 훨씬 좀 신중하게 상대 타자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 타자들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워낙 좀 파워가 좋기 때문에 좀 장타를 의식해서 정면 승부보다는 유인구를 좀 많이 던지는 편입니다. 아하, 예. 그렇다 보니까 투구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닝 수는 줄어들고요. 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는 투수였는데 지금 좀 전반기 막판으로 가면서 좀 약간 그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반기를 마치면서 어느 정도 미국 타자들이 또 류현진 선수를 파악해가고 있다는 점도 좀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예, 후반기에는 좀 더 류현진 선수가 적극적인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역시 메이저리그 소식인데요. 추신수 선수는 홈런 쳤네요.
예, 오늘 샌프란시스코전이었는데요. 2회 솔로 홈런을 쳤습니다. 상대 투수가 팀 린스컴, 유명한 그 샌프란시스코의 거의 에이스인 선수인데 네. 이 최고 투수를 상대로 좌월 홈런으로 이제 시즌 13호를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1회 2루타까지 포함해서 4타수 2안타를 쳤는데요. 추신수 선수가 지금 16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예, 예.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 가장 긴 기간 연속 안타인데요. 후반기가 시작한 지는 몇 경기 안 됐는데 이 추신수 선수가 7월 들어서 굉장히 페이스가 좋은데요. 네. 4월에는 처음에 뭐 출루율 1위 달리고 굉장히 4월에 폭발했었는데 이 6월 정도 지나면서 좀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네. 7월 들어서 지금 7월 한 달에 17경기에서 타율 4할이 넘고요. 출루율도 4할이 넘고 장타율은 5할 8푼대가 됐습니다. 예. 시즌 초반 감각을 지금 되찾은 것 같은데요. 이 절정의 타격 페이스를 갖추고 이제 류현진 선수를 만나는데요. 양 선수가 28일 오전 10시에 다저 스타디움에서 또 경기를 하겠습니다. 28일이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 문제는 계속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배구 연맹이 임의 탈퇴 이의 신청을 기각했군요. 네, FA냐 아니냐를 놓고 한국생명과 다투고 2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임의 탈퇴가 되면서 이 김연경 선수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걸 기각했는데 임의 탈퇴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자신의 진로를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5일까지 현재 상태는 김연경 선수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25일까지 배구연맹과 한국생명 대한배구협회에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정하고 여기에 답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한국 배구에서 안 뛰겠다. 예. 국가대표도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김연경 선수가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할지도 모른다. 이런 예.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제배구연맹 규정상 귀화를 하려면 최소 그 나라에서 2년간은 살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연경 선수로서는 그러면 2년 동안을 그냥 놀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고요. 또 소송을 하자면 그것 역시 국제배구연맹 규정에서 제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김연경 선수가 좀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데요. 네네. 사실 김연경 선수가 한국생명 소속인 것만 인정하고 원하는 나라에서 임대 선수로 뛰면 사실 쉽게 해결될 일인데 지금 본인은 임대 신분이 아닌 완전 NFL을 원하기 때문에 예.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운데요. 국가대표까지 걸고 나와서 지금 사실은 김연경 선수에 대한 여론이 오히려 좀 좋지 않아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고요. 퇴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빗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보단 도심에 정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미끄러운데요.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진행이 여전히 둔합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동 오거리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강남대로 염곡 방면 신사역에서 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강남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한남대교 쪽 뱅뱅 사거리에서 신사역을 지나는데 역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 강남역 쪽으로 포스코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강남역에서 삼성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왕산로 청량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흥인지문에서 신설동 로터리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편도 신설동 로터리부터 동묘역까지는 차간역이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음악만 들으셔도 귀가 쫑긋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이른바 국민 드라마로 불렸던 이 수사반장, 수사반장 타이틀입니다. 오래 들으니까 그 옛날 흑백 TV에서 이거 보셨던 분들 좀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수사반장 역할을 했던 최불암 씨를 진짜 형사로 오해해서 자수전화를 걸었던 그 도둑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당시에 이른바 수사반장 아리는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최불암 씨 역할이었던 이 강력계 박반장, 실제 모델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최중락 전 총경입니다.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부터 뭐 소재 제보, 연출 조언까지 그야말로 수사반장 인기의 1등 공신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강력계 형사 출신인 진짜 수사반장이십니다. 최중락 전 총경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총경 그만둔 지는 한 20년 넘었습니다. 예. 그럼 반장님이라고. 그 반장이 좋죠. 예, 알겠습니다. 최중락 반장님. 지금 연세가 한 80은 넘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29년 7월생이니까 85.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그러면 현역에서 은퇴하신 지는 한 20여 년이 훌쩍 지났을 것 같습니다. 1990년 12월 30일이니까 22년 넘었네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요. 수사반장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저 몸에 병이 나가지고 예. 그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예. 우리 후배들 삼성 연수원에 가서 신입사원들 교육 강의를 맡아가지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수사반장이 제작될 당시에 그러면 우리 최 반장님은 그 강력계 형사로 일을 하고 계셨겠군요. 강력계 형사죠. 예. 어떻게 그 수사반장 팀하고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인연을 맺고는요. 예. 61년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면서 예. 61년도 1월 달에 서울시 경찰국장에 나이 30대 이근계 검사님을 국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도둑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예. 그래서 당시에 형법 330조가 특수절도 때인데 예. 다이알 330이라는 그 제목 가지고 수사물을 만들었는데 예. 그때 그 대통령께서 상계방송 KBS, MBC, TBC 상계방송국 편집장들을 불러다 놓고 예. 한번 이 사회 불안을 좀 없애보려고 도둑을 잡아볼 테니 예. 드라마에서도 어떻게 그 범법행위를 하면은 꼭 나중에 잡혀서 진역을 간다. 예. 이런 타이틀로 드라마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없느냐 이렇게 제의를 하셨습니다. 예. 그 방송국에서 언어영이라고 네 하고 나왔는데 예. 막상 작가들이 소화하라고 하니까 무슨 소설이 있습니까? 작품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들려는데 네. 저들 좀 도와주십시오. 뭐를 도와주시면 좋겠냐 했더니 도둑 강력범을 많이 잡은 포도왕을 좀 파견해달라고. 포도왕이요? 포도왕. 예. 그래서 내가 그 도둑을 67년도, 66년도에 도둑을 많이 잡고 포도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가 MBC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그래 인연이 돼가지고. 예. 61년 3월 16일 제1호 수사반장을 방열했습니다. 예. 당시 제1호 방열 때 여순경은 김용애 씨. 예. 당시에 그 도둑으로 나온 사람은 이면시 씨가 도둑으로 나왔고. 예. 이렇게 해서 제목은 서울에 비 오는 밤. 갑자기 소내기가 오니까. 예. 갑자기 비를 피해서 그 우산 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인연으로 해서 도둑이 이명식이가 남의 집 들어가서 도둑질하다 붙들린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면식 씨 그때 이제 도둑으로 많이 나와서 예, 실제로도 그 도둑으로 오인받아서 좀 곤욕스러웠던 그런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본인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모르겠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 인기 대단했습니다. 예. 그 최불암 씨가 그러니까 우리 그 최중락 반장님의 역할을 맡으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우리 최 반장님 사진을 봤더니 조금 그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견상으로. 제가 경찰학교에 입교를 해서 공부하러 들어가면은 예. 최불암 씨도 경찰학교 들어갑니다. 아, 같이. 예, 이른바 리얼리티를 좀 살려보겠다. 예. 아, 그렇군요. 내가 저 경위 아닙니까? 그때 형사반장의 경인데 내가 경감이 되면 최불암 씨도 경감이 되고 예. 내가 경정이 되면은 최불암 씨도 경정이 되고 이렇게 경찰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도 같이 받고 예. 사건 현장에 같이 좀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이제 최중락 반장님은 수사반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남대문 시장에 무슨 헌팅을 하러 가면은. 예. 우리 형사들을 보고 진짜 형사인 줄 알고 막 소매치기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 드라마에 나왔던 그 형사들을 보고. 예. 그래서. 실제 소매치기들이 도망갔다. 그래, 한 번은 김상순 씨, 조경환 씨 데리고 시장 구경을 갔는데. 예. 도둑들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예. 지금 진짜 형사 온 줄 알고 저렇게 뛴다고. 예. 그래서 다음날 녹화하러 가가지고. 예. 남대문 형사들 한 20명 저 뒤에다 갖다 배치를 해놓고. 예. 촬영을 했는데, 그날 따라서 도망쳐가지고 뛰는 소매치기 17명을 한번 잡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 소매치기는 하필이면 그날 거기에. 그래서. 예. 뛰는 놈 잡아가지고 현찰 가지고 있는 놈은 도둑이니까. 예. 그렇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언급하신 조경환 씨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요. 고인이 된 사람이 남성훈 씨도 고인이 됐죠. 아, 그렇군요. 예. 혹시 당시 그 배우라든가 제작진이라든가 지금도 좀 만나고 그러시나요? 지금 반장 내 가족이라 해가지고. 예. 3개월씩 한 번씩 만납니다. 지금. 아, 모임이 있으시군요. 옛날 얘기들 하고 해줍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 최불암 씨가 담배 피웠던 그 음악이 나오면서요. 그렇게 끝나는 부분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의도가 된 건가요? 인정 드라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도둑을 잡아서 유치한 놓으면은 씁쓸하지 않습니까? 예. 씁쓸하니까 이제 그 사건 자정도 하고 분석도 좀 하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가요 쓰기도 하니까. 예. 작가가 끝날 무렵에 담배 피우는 씬을 넣어줬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불암 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지금 반장님 담배 피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좀 삼가할 수가 없습니까? 왜 담배 그러니까? 피우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최불암 씨가 담배 물기만 하면 저렇게 담배를 피우시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최불암 씨도 담배 끝나고 그렇게 점잖게. 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텐데도 그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예. 6.24입니다. 최 반장님의 당시에 뭐랄까요, 증언? 뒷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사회 상황들도 좀 많이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 수사반장을 다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다시 만든다는 얘기가 일부 제작회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예. 아직 우리들한테는 무슨 말도 없어요. 아,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 KBS에서 30년 전에 했던 이산가족 찾는 걸 하는 걸 보니까. 예. MBC에도 옛날 지나간 걸 한번 하지 않겠나. 예. 이런 기대 속에서들 우리 그만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한번 다시 하게 되면은 좀 색달리 한번 해보자. 아, 그렇군요. 이런 각오도
보도를 하고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뭐 범죄물, 수사물 워낙 많이 보시니까요. 또 여기에 좀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더 전문적이고 뭐 이런 보완된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혹시 만약에 다시 만들어진다면 과거처럼 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군요. 과거처럼 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에는 범인 위주로 만들었는데 예. 이번에는 당한 피해자 위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 또 색다른 수사반장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피해자 중심의 수사반장.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이 수사반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서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나중에 수사반장 만들어진다면 또 많은 활약을 하시기를 또 기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베테랑 강력계 형사 출신 영원한 수사반장 최중락 전 총경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세상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들도 행복해진 걸까? 의심도 불안도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더 행복한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바른 통신 문화 캠페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휴대전화 6976님도 오랜만에 수사반장 이야기 참 반갑습니다. 요즘 후배 경찰들 보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여쭤보지 못했네요. 6976님 문자 고맙습니다. 자,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끝자리 9561님, 덕이 부족한 정치인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정면 승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덕. 이 덕이라는 낱말인데요. 여러분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출발하죠.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내 여행사가 판매하는 이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 대부분 싼 가격을 내세웁니다만 현지에 가면 이것저것 붙는 비용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여행사의 해외 패키지 상품 200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현지에서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가 전체의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처음 패키지 여행 가격으로 제시된 가격보다 30% 이상을 현지에서 추가로 지불하도록 해 실제 여행 가격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주로 현지 인솔자나 운전기사 비용 등을 추가 비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 관광을 현지에서 강요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요즘은 이런 건들이 워낙 많이 보도가 또 되곤 하니까요. 네. 소비자분들도 거기 그 여행사에서 내세운 가격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라고 알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를 좀 줄이기로 했나 보네요. 네. 지난 4월에 국세청이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대기업 수가 1,160여 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10%인 120개 기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강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그런 비판과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까지 세무조사 압박이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네. 여기에 정부가 경제 민주화보다 경기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하반기에 계획됐던 세무조사 중 일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5년 동안에 안 찾아간 로또 복권 당첨금이 다 합쳐서 1,780억 원이나 됐네요. 네, 2009년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로또 당첨금 미수령 금액이 1,780억 3,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당첨금이 5천 원인 5등 당첨금의 미수령액이 1,0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행운으로 여겨지는 1등 당첨금 사례도 15건이나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명당 평균 19억 5천만 원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 미수령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멸 수요가 완성돼서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활용이 되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소멸 수요가 지난 당첨금을 돌려받겠다는 분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액 당첨금은 안 찾아가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1등 당첨자들은 왜 안 찾아가는지 궁금하네요. 자, 지자체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네, 오늘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소속의 지자체장 1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도 지자체와 한 번도 상의 없이 인하를 결정한 것은 문제인 데다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다른 세원으로 메워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건 올바른 국정 운영 태도가 아니라고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예. 협의회는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서 취득세 인하 정책을 맡고 국회를 통해 입법 과정을 저지하는 동시에 지방세의 세입세출 결정권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넉 달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논란, 로이킴 노래의 표절십입니다. 저희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곡을 한번 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는 노래가 이 어쿠스틱 레인의 Love is Canon이라는 노래입니다. 로이킴의 봄봄봄이 이 곡을 표절을 했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예, 로이킴의 봄봄봄. 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떠십니까? 이 로이킴 측에서는 표절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가요계에 끊이질 않는 이 표절 시비 논란, 관련 사례와 판례와 더불어서 이런 표절과 관련된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윈의 대표 훈남 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랑은요. 예, 반갑습니다. 이 훈남 변호사는 누가 붙였나요? 예, 부끄럽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두 곡 다 들어봤는데요. 네. 이 로이킴 표절 논란은 공방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일단 뭐 로이킴 하면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승을 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가수고요. 또 봄봄봄을 발표해가지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이제 달성하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어쿠스틱 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요즘에 이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처음에 들어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원곡은 어쿠스틱 레인이 이제 2012년 3월 6일 날 음악 저작권 협회 에 등록을 하고 예. 이제 3월 6일 날 음원 사이트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로이킴은 2013년 그 다음해죠. 4월 22일 날 이제 등록을 하고 역시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어쿠스틱 레인이 이제 러브 이즈 캐논의 우쿨렐레 버전을 이제 그 후에 5월 14일 날 등록을 해서 예. 이제 그 네티즌들이 이제 특히 우쿨렐레 버전하고 로이킴의 봄봄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예. 지금 그러면 양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로이킴 측에서는 표절이 아니다. 예. 이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어쿠스틱 레인 측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질 않고 다만 이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하고 이제 그 무명 아티스트들에게 이제 반드시 유튜브 영상 등에 이제 미리 이제 게재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표절이다 아니라는 명백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표절이다 그러면 보통 원 표절을 당한 저작자가 쪽에서, 이제 소송한다든지 이제 뭐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할 텐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쿠스틱 레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이킴의 어떤 이 봄봄봄에 대한 뭐랄까 인기는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에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 원 저작자인 어쿠스틱 레인 측에서 이게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제 예.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저작권법에 의해서 더 이상 그 가요를 이제 부르지 말아라.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로이킴 측에서는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만약에 소송을 당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송을 제기한 소송이라는 상황은 얘기는 아니고. 아직 없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제 표절 시비 논란이 불거진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효리 씨의 4집 앨범. 네. 이때는 뭐 이효리 씨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예. 이효리 씨가 정말로 우리 가요계에 아주 예.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 표절 논란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그 휴식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효리 씨 측에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작곡한 것은 아니고 이제 뭐 바누스라는 사람한테 그 곡들을 받았는데 네. 그 곡들이 이제 표절이라고 이제 논란이 제기됐고 그 이효리 씨 역시 이제 표절임을 이제 떳떳하게 인정을 해서 예. 좀 휴식 기간을 갖고 이제 바누스 측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 예. 본인이 피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큰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표절은 인정은 했지만 이게 표절인지 모르고 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작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고는 당연히 안 받았겠죠. 그렇겠죠. 이제 모르고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표절이라고 이제 판명이 예. 돼서 본인이 많은 큰 타격을 얻었죠. 그러면 표절 여부는 소송을 통해서 아까 가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사전 심의나 이런 제도는 없나 보네요. 일단은 사전 심의는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제 모든 표현물 같은 경 사전 심의를 하지 않고 예. 사후에 이제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표절 같은 경우도 사전 심의하는 제도는 없고요. 예. 다만 우리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노래 가락이라든지 리듬, 화음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대중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최종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는 결국 법원에서 이제 표절이냐 아니냐를 가리게 될 텐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유사하느냐
이제 중요시 보고 네.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리듬이라든지 화성, 박자, 템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표절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표절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가리는 건데 네. 기간이 좀 걸립니까? 기간은 이제 오래 걸리죠. 보통 소송은 아무리 뭐 빨리 끝나도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네. 뭐 대법원까지 갈 경우는 2년, 3년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가요라는 게 워낙 빨리 이제 흐름이 전개되고 그렇죠. 네. 이게 법원에서 판단이 안 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들이 워낙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소송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논란이 되면 좀 활동을 주춤하는 경우라든가 그 작곡자라든지 가수는 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로이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표절 논란 때문에 상당히 큰 공경에 빠지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형사뿐만 아니라 모든 표절 같은 경우도 역시 민사나 형사 문제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무죄 추정이 있습니다. 아직 표정이라고 확실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표절이다 아니다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 표절과 관련돼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우리나라 비슷하게 양곡이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지만 표절을 인정하고 예. 또 특이한 것은 접근성, 이제 액세스라고 해서 그 후에 그 곡을 이제 만든 사람이 전에 만든 곡을 과연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었느냐. 그 곡이 유명했으며 예. 그 후에 작곡한 사람이 그 곡을 상당히 듣고 그걸 따라할 수가 있었는지 접근성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후에 작곡한 사람이 그 곡을 듣지 않고 우연히 그게 일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 그렇겠죠. 경우에는 표절을 보기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법원에서는 그 접근성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 접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증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 전곡이 유명하지 않은 곡이면 증명하기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전곡이 유명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접근성 인정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표절을 인정한 곡이 한 2곡 정도 있었어요.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곡이 원래 그 전곡이 상당히 그 퍼져 있었고 유명한 곡 같은 경우에는 후에 저작자가 설사 그거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들을 개연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2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표절 시비 끝에 소송을 벌여서 이게 표절이다라고 네. 결론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민사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 전에 2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박진영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진영 예. 사건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이제 표절이라고 인정이 됐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예. 그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그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었어요. 본인은 그걸 몰랐다 전혀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서 이제 그 표절을 인정했는데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대중가요에 대한 표절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그 표절과 관련돼서 가장 시끄럽게 사회 문제가 될 때는 이게 그 논문 표절 그렇죠.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인사청문회도 단골 소재로 요즘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조국 교수가 뭐 표절했다.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한 겁니다만 네. 또 표창원 전 교수도 표절했다. 네. 이런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그 인용하는 것, 그 원저자의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논문을 직접적으로 그 표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그 인용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논문을 다시 따올 경우에는 간접 인용 그 규칙이 있는데 네. 그 규칙을 조금 이제 누락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도 본인도 사과를 하셨죠. 예.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본인 입장 표명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별도로 이제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논문 표절이 좀 공방이 벌어질 때는요. 네. 이게 좀 그 애매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논문 뭐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가끔씩 의견을 달리할 때가 있어서 네.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6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이제 논문 표절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논문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케이블 채널에서 이 드라마 표절 논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은 그 창작물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뭐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그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그 저작권법 문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음악이나 논문 그리고 또 게임, 드라마
네. 그리고 또 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네. 지금 이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이제 예술이나 그런 창작물 같은 경우는 저작권의 대상이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미술이라든지 뭐 신문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문헌이라든지 논문, 음악 이런 게 다 이제 저작권의 보호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다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든지 뭐 판례 이런 것만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외에 모든 인간의 아이디어라든지 사상 예술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작권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네. 이럴 때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좀 그 저작자가 쉽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저작한 것이 입증이 되면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그 창작물, 글이나 뭐 소설 같은 경우를 네. 요즘은 이른바 SNS나 개인 홈피 뭐 이런 곳에 등록을 해서 네. 그 공유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럴 경우에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도 그 저작권을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그냥 네티즌이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다른 사람의 글이라든지 예. 뭐 음악을 올린 경우에는 실제로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예.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그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시고 예. 일부 올린다는 취지의 것을 올려야지만 그 저작권법에 그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런 문제는 뭐 그 사회적으로 워낙 강범위하게 이제 번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네. 언론사에서도 그 해외 언론에서 촬영한 그 영상물을 인용할 경우 네. 그럴 때는 꼭 그 어디에서 나왔다는 따온 출처를 것이다. 명시해야죠. 이렇게 이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죠. 밝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튜브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때로는 그 영상을 이용할 때가 인용하기도 하죠. 있는데 예, 예. 이때도 이제 역시 밝혀야지만 원 문제가 저작자와 없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셔야 예. 됩니다. 예, 참 그냥 뭐 상업적인 게 아니라면 좀 관대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민감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저작권이 등록된 걸 사용하려고 할 때는 네.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출처를 밝힌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됩니까? 이제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방송에서 예.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다 일일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그걸 정산해서 그렇죠. 그런 저작료를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득이하게 만약에 그 인용을 안 하고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는 어떤가요? 저작권 등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각 그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저작권 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에 문의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 저작권을 그 타인이나 아니면 공익에게 양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증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작권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무상으로 이제 증여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안익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애국가를 예. 국가에 이제 그 양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대가를 받고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표절이라든가 저작권은 뭐 앞서서 저희들이 대중가요 얘기를 했고요. 또 네. 이제 논문 얘기를 했고 네. 또 그리고 어떤 영상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국한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요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저작 활동 이런 게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요. 창작 네. 활동이요. 그렇죠. 그 일반인들도 좀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둬야지만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그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 블로그에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이라든지 그걸 다운받는 경우도 사실 무단으로 다운받는 것 자체도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함부로 다운받으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렇죠. 반드시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예.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으신 후에 예.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투피투 사이트에서 그것도 영화를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받는 것도 네, 네.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예. 잘 좀 이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표절 논란 또 저작권 논란에 대해서 법무법인 위내 대표 훈남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햇살 좋은 날 차창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면 당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휴대전화 끝자리 8085님은요, 앞서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과 어쿠스틱 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과 관련돼서 표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듣기에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표절이라는 것은 들었을 때 비슷하다라는 것보다도 앞서 저희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엄격하게 그 나누는 거니까요. 이 논란은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덕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6149님, 남대문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손님들 감사, 또 감사. 예,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입니다. 6149님. 예, 또 6149님 가게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들도 제가 대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6347님, 신호등이 있는 덕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발 신호 좀 지킵시다. 예. 무단횡단 저도 가끔씩 하는데요.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 덕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상우 기자가 휴가 간 덕분에 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7월 23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박봉선, 백은지, 작가 정선임, 정은지였고요. 내일부터는 김상우 앵커가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